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진했던 남구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캠프 조지 이전터 대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조재구 남구청장이 저희 BTV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신축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자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고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 청사. 지은 지 60년이 다 돼가는 낡은 건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힙니다. 공간도 협소한 데다 안전진단에서도 C등급을 받아 불편과 불안 속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당초 남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와 미군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혀 남구 내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이전터에 소방서, 구민체육센터 등과 함께 신청사를 지어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별다른 진척이 없이 요원해지자 남구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BTV 대구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사 건립을 위해서 이 기금을 한 1,20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위한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으로 내년 3월경에 이 최적의 이 부지를 선정한 후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남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앞산자락에 있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산자락에 신청사를 지어 남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생태체험용 앞산 모노레일 도입 등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무분별한 이 개발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환경 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이 생태체험형 모노레일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한테도 생태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7가구 세입자들이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주로 2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40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임차인들과 불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임대인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으로 검찰 구형량 7년형보다도 적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본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5년이라는 처벌은 너무 약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카톡 사진에는 아직도 캠핑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대출, 빚, 이자 이런 거에 허덕이고 솔직히 지금 빌라도 엘베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물 새고 이런 거 기본인데
아직까지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대책위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신탁 전세 사기 외에도 대구에선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재산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특별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 임대업자 A씨는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초 세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544명, 금액으로는 518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피해 금액은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한 선고는 대부분 중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화성시 동탄 전세 사기 부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갭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데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말을 하니 법원에서도 그걸 좀 인정해줘서 죄 무게가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에 이어 중요한 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깡통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넘어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대구시에서 이주비를 얼마 지원한다 이런 것들로는 사실 이분들이 이주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되지 못한다. 결국 해결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에선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국민의힘에선 LH의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피해 규모 15억 원의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BTV 대구뉴스는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자 대구시가 1년도 지나서야 뒤늦게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종합대책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작년 5월 북구 침산동에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5월 남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지원센터 개설, 전세 피해 예방 홍보 강화가 골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 등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주비는 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행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 금융, 주거, 심리 안정 등을 상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부산과 대전은 지난해 4월과 1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는 TF팀만 운영해 오다가 오는 9월이나 돼서야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 내놓은 대책 자체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특출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지원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끝이지 않고 좀 더 많은 정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더 내어놔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 사기 예방 교육도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제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동성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48개 사업이 집중 추진됩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속절없이 쇠락하고 있는 동성로가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였던 동성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동성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입니다. 상가 5곳 중 1곳은 비어 있다는 의미로 전국 평균인 13.7%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특구 내 시설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 등급의 호텔에서는 카지노 영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동성로와 양령시 주변 1.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관광특구는 지금까지 전국 13개 시도에 34곳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은 건 대구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코스 개발 등 총 4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의료와 관광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의료관광 홍보 파우치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서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외국인 맞춤형 투어 코스도 개발을 해서 저희 한복 체험을 하고.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동성로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동성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골목 상권을 비롯한 관광 시설을 준비해 나가면 나중에 틀림없이 동성로가 걷기 좋고 문화예술이 가득한 아주 좋은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대구의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성지라 불렸던 동성로가 침체를 딛고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요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콧물이나 기침이 나오는 등 감기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1,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이와 부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감염병으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확산세가 거셉니다. 한 집에 오면 무조건 씻고 우리 집 유치원 나가서 들어오면 무조건 씻게 되더라고요. 잘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백일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백일해 환자는 모두 6명. 그런데 올해는 7월 현재 1,900명이 넘어 전국에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구 지역 환자가 531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백일해는 제2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기침 등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100일의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성 폐질환 등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3기도 100일의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자제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캠핑카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죠. 소유자는 단속이 느슨한 곳을 찾아 얌체 주차하기 일쑤인데 그 때문에 거주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도로를 따라 캠핑카와 화물차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지만 이곳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다만 수성구청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한 도로인데요. 하지만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밤샘 주차에 화물차들까지 슬쩍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도로로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주차 금지 현수막은 붙어 있지만 구청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보니 소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장기 주차, 밤샘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불편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얌체 주차한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캠핑카로 인해 생긴 그늘로 인도가 어둡다 보니 아예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운전자도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캠핑카가 나름대로 덩치도 좀 있고 좀 크고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야간에는 좀 여기 많이 시야가 가리고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좀 불편한 게. 수성구청은 지역 내 주차장이 부족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는 소유자 면담을 통하여 올해 초 매호동에 조성한 캠핑카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이 주차장은 추첨을 통해 일정 기간만 이용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나면 캠핑카 소유주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캠핑 인구 증가에 따른 캠핑카 주차 문제,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영애 시의원은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예산 편성도 없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KK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의 대구 첫 진출이 공식화됐습니다. 호텔은 중구 공평내거리 KK 본사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9층, 지하 5층, 250객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투자 금액은 1,8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 후 2028년 9월 준공, 2029년 3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5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발생한 71건에 비해 29% 감소했습니다. 부상자 수 역시 28%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한 것이 사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별을 담은 사진과 우주송으로 항해를 주제로 한 천체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서구청이 식품 위생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고를 통해 선정된 5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음식점 500개소입니다. 대구 적십자사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인명구조요원 신규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규 과정은 수영과 구조영법, 응급처치 등 48시간을 수강한 뒤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벤트는 폭염 체험장 퀴즈와 야외 힐링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른바 데프리카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폭염특보 중 가장 강력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 건강관리와 온열 질환에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